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집 건강정보통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요즘 들어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반복하진 않으셨나요? 찬 음식 때문인가 싶다가도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불편한 분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체한 거겠지 하며 참고만 계신다면 지금 당신의 장이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증상, 단순한 소화 불량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복통과 설사는 만성 장 질환의 초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하는 증상을 중심으로 어떤 장 건강 신호인지, 어떤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사례 하나부터 소개할게요. 62세 김영자 어르신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식사만 하면 복통과 설사를 반복하셨습니다. 특별히 상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체질이 원래 예민한 편도 아니었죠. 처음엔 스트레스성 장염인가 싶어 약국에서 지사제를 사다 드셨지만 증상은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외출도 두려워질 만큼 불안해졌다고 하셨어요. 결국 병원에 내원하셔서 대장 내시경과 장염증 수치 검사를 받아보셨고 의외로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만성 염증성 장 질환 초기 소견을 진단받으셨습니다. 김 어르신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좀 민감한 체질인가 보다 했는데 병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면 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자주 설사하거나 변이 묽다. 둘째, 식사 후 곧바로 복통이나 트림이 나온다. 셋째, 복부 팽만감이 자주 생긴다. 넷째, 갑자기 변비와 설사를 반복한다. 다섯째, 하루에 3회 이상 대변을 보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찾는다. 여섯째, 변을 본 뒤에도 개운하지 않고 항상 불안하다. 이 중 두 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단순한 소화 문제를 넘어서 장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보내는 이상 신호가 어떤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아프고 설사할 때 의심해 볼 수 있는 질환들. 첫째, 과민성 대장증후군입니다. 스트레스나 불안,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장이 예민해진 상태입니다. 특별한 염증이 없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와 변비가 반복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환을 단순한 예민한 성격 정도로 여기고 넘기기 때문에 더 악화되기 쉬운 질환이기도 하죠. 둘째, 장내 세균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입니다. 장 속의 유익균과 유해균 균형이 깨지면서 소화장애와 염증 반응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잦은 설사와 복통이 생깁니다. 특히 항생제를 자주 복용했거나 인스턴트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한 분들에겐 더욱 흔하게 나타납니다. 셋째, 만성 염증성 장 질환 IBD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이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가 면역 반응으로 장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지속적인 복통, 설사, 혈변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에서 30대 젊은 층부터 60대 이상 고령층까지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설사와 복통은 단순히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장 건강의 붕괴 신호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 다음으로는 장에 좋지 않은 반드시 피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고지방 튀김 음식.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장 점막을 자극합니다. 장 운동을 느리게 만들며 과잉 섭취 시 유해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둘째, 인공 감미료와 첨가물이 많은 가공식품. 특히 자일리톨,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같은 감미료는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젤리, 에너지바, 다이어트 음료에 자주 들어있으니 주의하세요. 셋째, 카페인과 탄산음료. 일시적으로 배변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장 점막을 자극해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넷째, 우유와 유제품. 평소 괜찮았더라도 장 상태가 나빠진 시기에는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 갑자기 복통과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장이 보내는 SOS 신호를 되돌리는 방법, 즉 장 건강을 회복시키는 음식과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건강을 회복하는 음식. 첫째, 발효식품입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에는 유산균이 풍부합니다. 특히 젓갈이나 염분이 높은 발효식품은 과하지 않게 섭취해야 효과적입니다. 둘째,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잡곡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당근, 귀리, 보리, 현미 등이 대표적이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합니다. 셋째, 바나나와 같은 프리바이오틱스 식품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유익균의 생장을 촉진하고 장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생강과 강황. 자연 항염 성분이 있어 장 점막을 진정시키고 복통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수분.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내 노폐물이 배출되고 변의 이동이 원활해져 설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살리는 생활 습관. 첫째, 아침 공복 물 마시기. 장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 장 운동을 부드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둘째, 같은 시간에 화장실 가기. 배변 습관을 일정하게 하면 장의 리듬이 잡힙니다. 셋째, 스트레스 관리. 장이 제2의 뇌라는 말이 있을 만큼 감정과 밀접합니다. 명상이나 산책, 가벼운 요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 잠이 부족하면 장내 유익균도 줄어듭니다. 밤 11시 이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걸 추천드려요. 다섯째, 걷기 운동. 걷기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고 복부 근육을 자극해 변비나 설사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올해 67세인 김영자 어르신은 3개월 전부터 아침마다 배가 아프고 점심 먹고 나면 설사하던 증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했지만 소화가 안 되고 피로는 쌓이고 살도 빠지기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우선 매일 마시던 믹스커피와 탄산음료를 끊었습니다. 대신 아침 공복엔 따뜻한 생강차, 점심엔 현미밥과 된장국, 저녁엔 바나나와 플레인 요거트를 챙겨 드셨습니다. 또 매일 저녁 2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셨죠. 그 결과 4주 후 복통이 사라지고 변 상태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 후 졸리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이처럼 반복되는 설사와 배앓이는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장의 환경이 무너졌다는 신호일 수 있고 조금만 방치해도 만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지금 당장 식탁과 생활 습관에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장을 살리고 장이 건강하면 몸 전체가 살아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우리 집 건강정보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이 보내는 피부 트러블 신호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